아마 여러분들도 주말에 외식을 하고자 식당가에 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말입니다. 식당가에는요, 문을 닫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내가 먹고 싶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문정동 법조타운이거든요. 지하철 8호선 문정역 근처는 그래도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주말엔 가면요, 꽉꽉 막혀 있습니다. 뭘로 막혀 있느냐? 자물쇠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주말은 휴무하면서 팻말이 막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표 한번 보세요. 10월 음식점업 체감 시장 경기 지수입니다. 57.9예요. 와,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00이면 뭐 장사 그럭저럭 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인데 57.9라는 것은요, 진짜 장사 안 된다,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추세선을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지난 7월에 57.3 이후에 다시 10월에 57.9였습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경제가 비관적이라는 뜻이에요. 실물경제가.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시장에는요, 뭔가 좋아질 듯 분위기가 한층 고조 올랐습니다. 84.2까지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8월에 64.1까지, 8월이라는 게 뭐 9월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7월에는 최악을 취했고요. 그러니 뭐 시장에 주말에 이게 식당이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이 지표로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3중고, 4중고, 5중고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식재료비가 적당히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나 집을라 치면 가격 자체가 전년 대비해 보면 30% 50% 올라간 것은 예산들입니다. 그러니 식재료비가 급상승하니 이게 주말에 장사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점점 실업자들이 시장에 넘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식당을 차려요. 불나방처럼 차린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힘들다. 실제 79.1%가 그렇게 답했잖아요. 식재료비 상승에 대해서는 88.1%가 답했고요. 여기다가 인건비, 이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 이상 올랐죠.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75.7%가 인건비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를 올립니다. 지금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게를 가진 주인 입장에서도 나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자 폭탄 때문에 죽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가게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이에요. 그러니 뭐 안 올릴 수도 없겠죠. 이게 또 올라가니까 74.2%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제도적 규제, 주 52시간제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50인 이하에도 지금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50인 이하, 5인 이상 50인 이하. 여기도 잘못하면은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주유수당은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69.7%고요. 여기에다가 구인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배달 쪽에서 택배 쪽에서 워낙 많은 시간당 급여를 많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달로 택배로 건너갔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택시 운전사까지도 지금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택시 운전사 쪽으로도 몰려갔습니다. 그러니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구인난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배달이 잘 될 리가 없고요. 이게 점점 코로나가 풀리면 사람들이 나와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보세요.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1중고, 재료비 상승, 2중고, 경쟁 심화, 3중고, 인건비 상승, 4중고, 임차료 상승, 5중고, 제도적 구제, 6중고, 구인난. 뭐 이거 외에도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식당들의 힘이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외식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17년 185만 7천 원이었던 외식업종 평균 월급여가 지금은 226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 뭐 올라간 정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말입니다. 거의 40만 원이 넘게 올랐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업 종사자 평균 월급여라는 것은요. 정규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도 포함. 여기에 시간제도 포함해서 평균을 냈더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이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거의 뭐 한 5년 사이에 40% 50% 올라간다는 말이 진짜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말 식당이 열 수가 없겠죠. 아마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사람까지 없으니까 주말에 장사를 해봤자 쉽게 말하면 헛일이다요. 내 몸만 골병 든다. 이게 지금 주말에 식당이 실종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주방의 조리사는요. 당장 말입니다. 필요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년만 2019년만 하더라도 2%가 부족했다면 지금 2022년 상반기에는 3.7%가 부족하고요. 심지어 서빙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하는데도 말입니다. 2019년에 3.6%가 부족했다면 2022년에는 6.8%가 부족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 요즘 말입니다. 말이 이게 평균 월급여가 22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시장에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월급여를요. 월급여로 300만 원 주도 주방 알바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300만 원 줘도. 그러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더 일하면 어떡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게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만 이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말에는요. 웬만하면 장사 안 하려고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주말에 장사를 안 하는 것까지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자영업자분들이나 식당을 하는 분들이 식당을 주말에 닫는 것 그러면 토요일도 닫고 일요일도 닫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토, 일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 7일 중에 지금 이틀이 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점점 위축이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계속 몰아냅니다.
한번 주말에 외식 나갔다가 문을 안 열어놓은 것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악하고 양아를 구축하겠죠. 예. 그렇게 사람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리고 더 사람들이 나와서 외식을 해줘야지 이게 주말에 식당들도 열 텐데 이게 주말에 식당을 닫아버리니까 그만큼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체감 경기까지 곤두박질을 치니까 골목상권이 괜찮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실물경제입니다. 실물경제가 좋아야지 이게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실물경제가 좋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이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추경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듯 보였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내년 괜찮겠느냐. 하나같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문 닫아야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을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돈을 덜 푼단 말입니다. 긴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 이게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이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소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그 시기가 와야지 경기가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아마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도 어려워지고 내수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아마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절대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자꾸 불나방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제발이지 불나방 창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표에서도 경쟁 심화라는 게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고충이었잖아요. 이 말은 식당이 이게 진입 장벽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는데 식당을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입맛이라는 것은요. 1000명이면 1000가지예요. 천인천색이에요. 100명이면 100가지고 100인백색입니다. 이게 식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입맛을 맞춰내는 게 이게 뭐 회사를 다니다가 식당을 바로 차린다고 해서 이거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주방이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퇴직금만 다 털어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창업하지 마라. 제발 함부로 창업하지 말고 시장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좋은 시점이 보이면 그때 창업을 해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 1번이고요. 2번은요. 지식을 익혀야 됩니다. 지식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지식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도의 내 혼자 한다는 생각으로 지식을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현장의 실물을 겸해야 됩니다. 일을 해봐야 돼요. 경험적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3년을 권합니다. 3년 정도 해보고 나서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에 이게 지식을 익히고 경험적 지식을 익히고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을 익히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실패 확률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게다가 요즘같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년에 화두로 내세운다고 해요. 스타트업 코리아. 그럼 스타트업이라는 게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이나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스타트업이라는 게 나오니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음식업은 식당을 주말에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 창업을 하는데 기다려라. 저는 시간이 좀 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까지 내가 이론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면서 정중동으로 기다리는 것 진짜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